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FBT는 Functional Balance Treatment입니다. 생소한 분야이겠습니다만은 저희 판단으로는 통증 치료의 최강자라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에서 FBT를 소개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분 동안에 FBT의 원리, 정례 보고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통증 치료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는 기능 밸런스 치료라고 합니다. FBT에서는 통증의 발생 기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적 제한이 오면 자세 이상이 생기고 과부하가 생기고 조직 손상, 통증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네, 정례 보고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정례를 보시고 나면 FBT가 과연 어떤 치료이구나를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측설관절 외측 통증 환자입니다. 네, 여자 61세이고 KL 그레이드 3 외측 설관절 통증을 주소로 진료실을 쩔뚝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라테랄 조인트 라인의 시비어 내로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무릎이 아프면은 여기에 주사를 놓게 마련인데 FBT에서는 EOA, External Obliques Abdominis 머슬의 SAT층, Superficial Adipose Tissue층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포도당 주사를 하는 것이죠. 첫째 날 EOA, SAT에 주사를 주었을 때 즉각 반응이 일어났고 바스 7에서 1로 감소하였습니다. 2회 반복 치료를 하였는데 다음날 다시 통증이 재발한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examination을 면밀히 한 결과 일리오소아스 머슬의 컨트랙처에 의해서 신체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치료는 EOA와 그림에서 보시듯이 룸보세이크랄 에어리아 그리고 인귀이날 어닥터 머슬 등의 SAT층에 주사를 하여서 바스 제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 종료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EOA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과 일리오소아스 머슬이 만든 임밸런스,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치료 효과 유지에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통증 치료 편천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증 사냥법을 한 10년 이상 하였고 정맥 통증학도 4년 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치료법으로 한 6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두 분의 환자를 FBT 4-5회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FBT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FBT를 아시려면 이러한 텀들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Functional Balance Treatment, 기능적 균형 회복 하여서 통증을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모든 병은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진과 이학적 검사로 기능 부전을 확인하게 되면 SAT층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서 RM 제한을 해소하고 불균형을 회복해서 통증을 해결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FBT의 신경생리학적 원리입니다. 센소리 인풋이 CNS 영역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그것이 모터 아웃풋으로 자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통증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무의식적 자세 변화가 기능 제한을 유발하여서 통증을 일으킨다는 이론입니다. 통증은 동각수용체가 감지한 유해 자극이며 역치 이하의 자극도 CNS로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적인 자세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근육 긴장이 증가하고 구축이 발생하면 RM 제한이 오겠죠. 이것이 기능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통증이 더 많은 제한을 일으킬 것이고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왜 기능적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엑스레이와 MRI 영상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기능적 제한이 통증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MRI상 디스크 탈출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조적 이상이 반드시 통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단세포 동물에서조차 유해 자극이 다가오면 회피 운동을 합니다. 고동동물에서는 자세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통증 치료는 구조적 통증 원인을 치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구조적 요소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BT는 동적인 기능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입니다. 정적인 요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 감작된 통각 수용체를 찾아서 기능적 불균형을 치료합니다. 기본 이론은 이렇습니다.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면 노시셉션이 형성되고 그것이 통증으로 나타나는데, 이 노시셉션을 찾아서 슈퍼피셜 아디포즈 티슈층에 하이드로다이섹션을 하여서 통증을 해결합니다. 시술이 쉽고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초심자에게도 적합한 치료법입니다.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정의는 세포 주위를 둘러싸는 구조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은 세포 지시, 신호 전달, 염증 반응 조절을 합니다. 근막이나 신경, 건, 피부 등에 ECM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면 근막 통증, 카팔터널 신드롬, 로테이트 커프 텐디노패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이 디지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ECM은 모든 조직의 필수적인 기능 구조이고, ECM 파이브로시스가 노시셉터를 감작시키며 통증 생성과 유지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ECM 파이브로시스와 노시셉터를 이해하게 되면 정확한 통증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 타겟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시셉션은 유해 자극에 대한 신체의 처리 과정을 말하며 뇌가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노시셉터는 통각 수용체이고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감각신경 세포입니다. 노시셉션이 의식 하에 있는 것이 일부이고 무의식 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리스판스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포스처를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잘 취하는 이런 자세들이죠. 전부 거북목, 포워드 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시들이 노시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시셉티브 센소리 인풋을 끊임없이 CNS로 전달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드 포스처들이 에너지 세이빙은 할 수 있겠지만 티슈 하이폭시아가 일어나고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며 ECM 파이브로시스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시셉션이 발현되고 CNS는 끊임없이 회피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제한이 일어나고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균형은 세컨다리 데미지를 일으킬 것이고, 크로닉하게 이것이 불균형이 유지가 된다면 마모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이 인체에서는 조인트 네로잉, 디스크 스페이스 네로잉 등으로 디제너레이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능적 균형 상실의 결과 자세 이상이 일어나고 더 많은 근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고 손상이 일어나고 통증이 발현되게 될 것입니다. FBT의 핵심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의식하의 노시셉션이 예를 들어서 거북목, 포워드 넥이 로테이트 커프 티어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의식하의 노시셉션이 CNS로 끊임없이 전달이 됩니다. 이때의 CNS는 인지 영역이 아니고 림빅 시스템, 살라무스, 스파이널 코드 레벨까지입니다. 이것이 무의식하의 모터 아웃풋을 내게 되고 자세 왜곡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적 불균형이 일어나고 거북목에 의해서 신전 제한을 일으키고 휴메러스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브 아크로미알 스페이스의 내로잉이 일어날 것이고 무리한 로딩이 발생합니다. 이런 자세에서 이런 때에 계속해서 모션이 일어난다면은 로테이트 커프에 기계적 손상이 일어나고 염증이 발현되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는 로테이트 커프 테어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식하의 노시셉션으로 발현되고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의식하의 노시셉션을 센서리 인풋을 없애주는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 FBT라고 할 수 있습니다. FBT의 창시자는 누가 의사회 회장 문철진 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발상에서 처음 시작을 하였느냐 하면 통증이 있거나 구조의 결함이 있으면 ROM 제한이 온다. 거꾸로 ROM 제한을 풀면 통증도 구조도 좋아진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구조를 따를 것인가 기능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구조를 중시하고 치료를 해왔었습니다. 기능을 파악하는 동적인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머슬 톤을 증가시켜서 노시셉션을 찾아내는 수동 신정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진단은 노시셉터를 찾는 데에 집중합니다. 진단은 문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악화인자, 즉 앉아 있을 때 아프냐, 그럴 때 아프냐 등등을 질문하여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치료점이 달라집니다. 수동 신정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각 검사를 합니다. 수동 신정 검사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텐션을 시키고 포워드 플렉션 시켜서 머슬 톤을 증가시켜서 노시셉션을 찾아냅니다. 넥 플렉션 익스텐션, lumbar 플렉션 익스텐션, 라테럴 데쿠비투스 포지션에서 숄더의 패시브 에이비덕션 테스트, 트렁크 로테이션 테스트입니다. 프론 포지션에서 니 플렉션 테스트, 이것이 일리오소아스 컨트랙처를 찾아냅니다. 프론 포지션에서 앵클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등을 체크합니다. 또 감각 검사로도 치료점을 찾아내는데 텐더니스, 핀치 앤 롤, 스킨 스트레치 테스트 등을 합니다. 치료로 넘어가면 슈퍼피셜 아디포즈 티슈에 5% DW를 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SAT청이냐? ECM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리미테이션을 일으킵니다. SAT청에 주사를 넣으면 왜 좋아지는가? SAT청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면 뉴로 인플라메이터리 케미칼을 워시아웃 하는 효과가 있고 센시타이제이션을 해소합니다. ECM 파이브로시스를 루즈닝 시켜서 너브 아테리 엔트랩먼트를 해소합니다. 그래서 티슈 하이폭시아와 인플라메이션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근본 원인 센서리 인풋을 제거했으니까 모터 아웃풋이 제거되고 통증이 회복됩니다. 근데 머슬의 SAT청에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근육이 치료가 되는가의 기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막의 텐션을 해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EOA는 복벽의 근막 라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SAT의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함으로써 근막 장력을 해소시켜서 머슬의 활동성 제한을 회복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신경 감작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프리너브 엔딩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유착과 감작을 복부 근육 긴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이드로 다이섹션으로 신경학적 감작 완화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림프 혈류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근육과 페이시아의 슬라이딩을 회복시켜서 근육을 회복시키게 합니다. FBT의 치료점은 SAT만 있지는 않습니다. 조인트, 캡슐, 텐던, 머스쿨라, septum, 아테리올 등의 노시셉션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치료를 합니다.
시술 도구는 초음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손의 감각으로 바늘의 촉각을 느낍니다. 여러 군데 주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입 펌프를 이용하는데, 이때 플루이드는 5% DW 1000cc를 예로 들었을 때 2% 리도케인을 10cc 믹스하고 폐하를 맞춰주기 위해서 비본 5cc를 믹스합니다. 주사 바늘은 24게이지 8cm 백커팅 니들을 사용합니다. 주사 시 통증이 덜하고 조직 손상이 적으며 잘 휘어져서 조작이 쉽습니다. 여러 군데 주사를 해도 무뎌지지가 않습니다. 케이스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68세 힙 조인트 페인으로 쩔뚝거림이 심했습니다. 오해 힙 사진에 보시듯이 시비어 내로잉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 뒤와 어퍼 트라페치우스, 룸보세이크랄 에리아, 그리고 인귀날 에리아 등의 총 3회 치료를 했을 때 걷기 불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료 전에 이 정도로 쩔뚝거림이 있었습니다. 치료 후 영상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환자분의 표현으로는 훨씬 좋아졌다. 지금은 뜨끔뜨끔한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테니스 엘보. 저는 테니스 엘보가 참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오랫동안 치료했지만 재발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MAA라는 목 뒤의 SAT층 두 군데와 라테랄 체스트, 마찬가지로 SAT층에 주사를 합니다. FBT 치료로 총 5회를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니 조인트 이퓨전도 굉장히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개월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스피레이션을 30cc 내지 17cc 정도씩을 계속 아스피레이션 했었는데, 이렇게 인귀날 에리아와 어닥투머슬 에리아 SAT층에 처음 2회 치료했을 때 7cc로 감소했고 7회 FBT 치료했을 때 종결하였습니다. 네, 이 영상은 부산 FBT 부산 지회에서 첫 모임입니다. 30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강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치료 시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고 어퍼 트라페치우스의 통증, 2개월 동안 계속 뭉친 증상을 MAA라는 목 뒷부분에 주사로서 해결하였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이 좋아졌다고 했고, 주사를 맞는 중에 이미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방금 보셨던 MAA 부위는 이렇게 펌프를 이용해서 백커팅 니들로 이렇게 패닝을 하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입문은 FBT 이론과 실전이라는 책이 최우선이겠습니다만은, 네이버 카페에 FBT 연구회를 검색하시면은 1000몇백 건의 정례 보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정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꼭 들르셔서 FBT 연구회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네이버 카페 FBT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FBT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FBT는 주사 치료만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호흡과 FBT, 동기부여와 FBT, 양자역학과 FBT, 마음과 FBT, 마음까지 치료하는 FBT입니다. 2028년 세계 FBT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OA의 노시셉션이 반대편의 라이트 니의 통증을 일으키는 벡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면, EOA의 노시셉션이 형성되면 모터 아웃풋으로 룸바 플렉션을 일으키게 되고 펠비스의 카운트 클로크와이즈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피머 인터널 로테이션을 일으키고 반대편에도 피머 인터널 로테이션, 그래서 무릎 쪽에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페인이 일어난다는 메커니즘입니다.
핵심 요약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슈퍼피셜 아디포즈 티슈층에 노시셉션이 발생되면 센서리 인풋을 중추신경계로 끊임없이 무의식하에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터 아웃풋을 내서 자세 변화를 일으키고 근육 긴장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SAT층에 5% DW를 주사를 하게 되면 센소리 인풋을 차단하게 되고 모터 아웃풋을 차단해서 균형 회복을 일으키고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한 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